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조만간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 지옥의 불구덩이에 그냥 들어가게 되죠. 걔는 뭐냐, 영과 육의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원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자기 한풀이 하다가 한풀이가 다 끝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이 대한민국 태동은 장체가 이 나라가 번영하던 옛날에 왕조처럼 몇백 년 지속되는 나라가 아니라 단지 그 조선시대 때 억울해 죽은 그런 원한 맺힌 원기들이 해원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해원하게끔 하는 바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박사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고 전두환 대통령이고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한풀이하는, 원기들이 한풀이하는 그런 시간대였죠. 그런 시간대였고, 그러니까 한풀이하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저분하죠. 나라가 그때부터 김영삼 때부터 지저분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정도 없었고, 어떤 기반이 뿌리가 없는 그런 나라로 흔들리게 되었죠. 그 흔들리게 된 것은 그네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상이 조선시대 때 그 천민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 내려와서 그 한을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죠. 불쌍한 애들인데, 불쌍하죠. 예. 예, 불쌍한 애들인데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는 노래와 시로 이렇게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서 내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근문신고에 대한 책이 딱 표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그 책을 복사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근데 이 근문신고 내용을 볼 때 물론 글자를 풀이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 고종선 그대 사회제도하고 정치제도가 어떻게 됐고 그런 상황들이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저거는 뭡니까, 저거? 저는 왼쪽에 있는 건 저는 주자왕 전에 얘기했고, 옆에서는 고양시. 그러니까 3대 천자의 신, 3대인 것이 저는 고양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저 밑에 저기 뭡니까? 하트 모양의 화살표. 양머리죠, 양머리. 양머리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양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제 신농시가 원래 있던 곳이 섬서성입니다. 섬서성, 그러니까 중국말로 산시성이라고 그러죠. 섬서성인데 거기는 목초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양을 키워가지고 거기 어떤 족속들 양족이라고 했대요. 그 양족이었고, 그 양자를 해일자로 읽기도 하고 변장자로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문신고 전에만 얘기했고, 오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목을 정하고 강의하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의는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걸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동방 역사가 전부 다 분탕질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과연 우리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완전 흐트러버린 장본이 공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자에 대한 어떤 공자의 개별적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뒤편에 이제 하겠지만은, 공자가 그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원래 염제 신농시 계통이에요. 그냥 동이족 계통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왜 갔죠? 황제 쪽에 붙인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친가에 너무나 홀대받았기 때문에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을 풀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가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 한쪽에서 너무나 박대를 받으면 그쪽 쳐다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이 공자의 어릴 때 그때로 가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역사를 그하고 중국이 지금 띄우는 이유는, 공자를 띄우는 이유는
자기네가 중국 역사에서 중국 황제족이 한 것은 그 자손들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동방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역사, 고조선의 역사, 염제 신동식 그 고조선의 역사 보면 거기서 유불선 기독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얘기가 금문시고에 있습니다. 금문시고에 뭐 이걸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그 한 문자를 볼 때 한 10권 이상의 책을 봐야지 그 책이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맨 땅에 해등식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맨 땅에 해등식으로. 너무 모르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찾아뵙고, 제가 이제 굉장히 바빴지만은 공부하면서 그냥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데, 전화상으로 했는데, 별로 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장성까지 갔죠. 전남 장성. 정남 장성.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요. 장성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가면서 그 옆에 있는 백양사 있거든요. 백양사 굉장히 좋은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거기 공부를 한 거죠. 아직까지 나도 거기 가면 선생님 뵙고까지 백양사 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 뵈러 가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선생님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놓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애들도 이제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저 학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어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공부하지 이런 상태로 놓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갈 면목이 없더라고요. 면목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찾아가 뵈야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도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그렇게 너도 어렵다. 저도 이제 선생님 너희도 어렵게 공부했는데 선생님도 어렵게 공부했고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막 퍼주는 게 오히려 굉장히 선생님한테 죄송스러운 게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싼 값도 아니죠.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그냥 퍼주는 그 자체가 선생님한테 죄송하고 선생님한테 좀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못 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을 받고 그래 다시 인사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생님은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는 게 더 뭐냐면은 선생님 지금 88이신데 선생님 맨날 차를 드세요. 차를 드시고 나서 굉장히 그 몸이 좋아져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집에 차가 있었는데 안 마셨는데 선생님 덕분에 차를 계속 마시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차 드십니까? 녹차요. 녹차. 녹차를 이렇게 쭉 마시다 보니까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젊게 보여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녹차를 먹으면은 노화가 잘 안 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녹차의 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건강도 챙길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하여튼 저한테 눈을 크게 띄워주신 그런 대스승님이시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해도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야, 뭐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거의 우리가 한 3시간 좀 넘게 지난주에도 했는데 1편, 2편, 3편 이렇게 해놨는데 3편까지 다 보신 분이 3,000분이 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는 뭐 좀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거 한 번 찍을 때 3시간 넘게 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찍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다운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인데 몇천 년 왔다 갔다 동과 서양을 왔다 갔다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뭐 이런 거 뭐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녹화하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고 보는 것도 만만하지 않은데 녹화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여기 듣는 분들이 반응이 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뭐 대학 교수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은 그래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열린 사람들이 깨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또 기분은 좋습니다. 예, 저희도 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좀 안 무너지게 이렇게 아니 대한민국 안 무너지는 게 무너져요. 예. 무너지는데 다시 새 예. 깃틀이 올라오죠. 새 싹이 올라오죠. 지금 새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보시지 않는 분들 이런 기운에 기운에 같이 응해가지고 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유럽에서 나비짓이 여기서 뭐냐 태풍 일으키는 예, 거고 예, 그겁니다. 예. 그래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 요 어떤 그 시간 공간적인 이건 떠나가지고 전 세계로 그러니까 신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이제 빨라질 거다. 이 저희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예. 북한, 중국이 무너지는 시간이 빨라질 거다. 예,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때 미국 러시아 잠수함 화재 나고 뭐 예. 그런 이야기 쭉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을 제재한다고 하고 네. 또 뜬금없이 저기 갑자기 그 에칭가스가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야 그런 적 없다 증거 내놔라 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날 들어온대요. 예. 이스라엘 대통령이면 그거 다 모사드예요. 모사드죠, 모사드를 예. 거쳐야지 이스라엘 총리 되고 대통령 예. 되는 건데 그 갑자기 뜬금없이 9년 만에 들어온대요. 아, 예. 해도 또 9년이에요. 구자라는 숫자가 예. 작용의 끝수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 7은 분열의 끝수고 예. 9는 작용의 끝수 아닙니까? 아 그래요? 9부터 되고 9초 내가 다시 0으로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에는 숫자가 철학 아닙니까? 아, 예. 수에서 철학이 나오고 모든 확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에서 또 주역이 나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끝내러 들어오는구나. 네가 한국에서 야 증거 내 우리가 북한에 안 넘겼다는 증거 내놔라 하니까는 너 넘겼다는 증거가 있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알아서 내가 증거 내놓을게. 그 이야기 하러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예. 뜬금없이 예. 9년 만에 들어온다니까 이제 뭐 매우 놀라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강경화 장관이 저 통화 좀 하자 하니까는 전화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야기 안 하겠다. 이제 예.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점점 빨리 돌아가는가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뒤에 이 배경에 보시면 이렇게 이 중국이 분열된 그런 저 분열되면 중국이 조금 저기 빨간게 좀 있는데 저 중국이 더 적어질 텐데요. 예. 아주 족속인가 뭐냐 그 씨만 줄이고 아마 다 소멸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됩니다. 뭐 일단 들어가셔야 돼.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방적인 제가 강의를 제가 안 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 쓰면서 아 이분도 깨치고 알고 이야기하시구나 이런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분의 글을 보고 저도 이 창의 방송한 게 너무나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잠깐 읽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띄우고 있는 공자는 요거부터. 여러 유튜브 방송 보고 있지만 대부분 유튜브 방송들은 현실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지만 제가 보는 세상 관점은 세상이 더욱 썩어야 개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난다는 게 저희 세상 관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서음양 짝꿍입니다. 이는 축복이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많은 나라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이 아니라 선생국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봅니다.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근본 뿌리를 찾는 밝히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한 소식 듣는 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세상 지금 더 썩는 것보다 이제 한풀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원한 맺힌 그 원기의 자손들이 한풀이가 다 끝나면 그 한풀이를 100년, 200년까지 지속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예. 이게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그러니까 진실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진실하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개혁이라는 것보다 개혁이란 개벽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벽이란 말은 10개자, 10벽자, 세상, 마음도 열리고 세상도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을 바꿔야죠. 그지. 근데 이름을 바꿔야죠.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이 세계 만방을 선생님을 거듭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고 많이 알아야죠. 근본을 뜯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아까 이분이 말씀드렸지만은 현실 모습고 탄탄하지만 여기서는 뭐 여기 뿌리를 찾는 방송, 뿌리를 찾는 방송이 돼야지. 그럼 사람들이 공부를 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나 어떤 근본적인 공부에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본 뿌리를 제가 여기 들어간 지금 서문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가면 전 세계가 다 나와요. 전 세계가 다 나오고 우주가 나오고 뭐 세계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만큼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그 사람 대하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맨 처음에 하는 댓글보다 쭉 보면 사람들이 많이 깨지고 있구나. 그거 직접 느끼시겠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쪽에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두려우니까 방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약 악성 댓글 하잖아요. 그 사람 바로 내 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정리안을 떼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 방송할 때 그게 마음이 염려스러웠다고 이 방송을 보고 좀 안 좋은 말 또 악담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있고 만약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몸에 이상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송하기가 굉장히 꺼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꺼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바로 알려기 때문에 알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그냥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위에 댓글을 보니까는 어떤 말이 딱 생각나니까 도노 점수란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도노 점수는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점점 더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보다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열려 있어요. 너무나 열려 있고 알려주는 게 많고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도노 점수할 때가 아니라 도노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이런 말이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이게 다 알려주고 있죠. 다양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마음이 맑고 그냥 배울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열립니다. 열리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면 몸이 첫째 어떤 반응이 옵니까? 몸이 좋아지죠. 몸이 좋아지고 몸의 기운을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있는데 저 자체가 무슨 얘기할까? 저 꼬투리 잡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고 뭐 악성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얘는 죽겠구나. 죽을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맑아질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공부는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많이 보거나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공산서적, 빨갱이 쓰는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정신이 썩어버려요. 썩어버리고, 한계가 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책 잘 골라서 봐야 돼요. 이게 책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의 마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 중학교 때부터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40 몇 년 좀 됐죠, 이제.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수행법이라든지 이거 제가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냐? 너무나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암벽 타시는 거요? 예? 암벽? 아니요. 암벽 타는 게 아니고 고통이 온다고요. 그만큼. 예. 고통이 와가지고 그 고통을 극복해야지. 고통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줘요.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기운이 오더라고요. 그런 기운이 오고 제가 이제 그런 기운을 받고 그렇게 기운을 쓸 수 있는 정도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악답,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면은 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좋은 마음을 받고 마음이 발라지는 사람, 어떤 분은 이 방송을 듣고 팍 마음이 트인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튀어지면은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섭생을 잘 하시고 차 많이 마시세요. 녹차를 많이 마시면 모든 몸이 굉장히 기혈순환이 굉장히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하고자 하는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할 정도 수행에 집중해야 하고 그 수행이 참선이건 주문이건 또 연불수행이건 기도건 간에 점수한다는 식으로 세우라 내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뭡니까? 점점 더 해가지고 깨우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단방에 그 깨우칠 수 있도록 자기가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세우라 내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깨쳐야 한다. 자리를 잡을 때부터 이미 기운이 통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그 기운의 수행이나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행을 어느 순간에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거든요. 향기가 나올 땐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됐구나가 아니라 그 수행에 할 때 일시적이 오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러다가 수행하면 보는 사람은 이제 아픈 사람 만져도 그냥 낫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걸어다니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한 주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 하면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 그리고 걸음걸이, 행동 자체만 해도 그것도 그게 수행이죠. 그 마음을 닦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덕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몸에 있는 몸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절대 나쁜 의도를 할지라도 나쁜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만약 잘못 이야기했으면 그 이유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느냐 가지고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 뒤에 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에 미리 하는 겁니다. 이제의 기운이 전날과 매우 다르고 바른 마음과 바른 장실을 견지하면 수행하고 마음 먹는 순간이나 기도하려고 자리를 잡는 순간 기운이 도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요새 지금 요새 기도 열심히 하죠. 예. 금식 기도하죠. 예. 그렇죠. 그 기도하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금식은 하루 정도밖에는 못 해요. 예.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예. 어떤 분은 3일, 일주일, 40일 금식 물만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그건 몸의 고행이죠, 고행.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수행은 고행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저는 그까지는 안 되고 끼 하면 하루 정도면. 근데 이게 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맞아요. 이게 집중이 되면서 앞에 뭐가 일어날지가 보이면, 내가 요즘에 보이는 게, 이게 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겠구나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꾸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들을 좀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거 북한의 그 형제 자매들 죽어가는데 우리 이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한마디씩 해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무너지고 북한 정권 무너진다. 그렇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죽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이런 거 쭉 패고 해도 계속 전염병으로 쓸어버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야 싶거든요. 자, 부터 보십시오.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은 있는 거 아시죠? 교종은 도노점수. 도노점수는 공부하면서 더 점점 깨쳐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말하고 있는데, 불교 경전 공부를 강조하는 교종에서는 찰나의 성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점차 단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듯 거리를 두고 공부를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교조 옛날에는 어떤 학문이라든 것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깨쳐가면서 되는데 이제는 지금 모든 것이 그냥 열려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열려있으면 책이 보여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딱 보면 거기에 대한 구절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봐도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나오는데 많은 책을 봐 뚜껑만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몇 마디 안 돼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럼 뭐 성경책 이리 두꺼워도 거기 있는 거는 딱 한 문장 아닙니까? 되는 놈은 되고 사는 놈은 살고.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에 대해 선종은 단박에 깨치는 도노의 적정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 불교의 거두였던 성철 근스님은 도노돈수. 내가 맨 처음에 제가 이 말을 접했을 때가 그 90년대 초반인데 이 말을 제가 수행한 사람이었지만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뭔 도노돈수냐. 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공부 좀 해야지 깨쳐야지. 제가 하는 수행 과정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우주의 천지 기운이 단박에 깨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맑은 마음만, 그러니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만 견지하고 있으면은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 사실들을 그냥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확인하게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돼지들이 많아요. 근데 요 방송을 보시면 개돼지가 아닌데 요 방송 보시는 분만 보지 말고 보지 않으면 다른 사회는 이 방송 밖에는 개돼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치면 여기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깨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이미 모든 분들에게 그런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탁 열어주면 확 열려버립니다. 이게 돈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깨치려고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량인 세월 동안 헛고생하지 말고 한번 깨칠 때 무명을 완전히 끊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육조 해능 성사가 그랬던 거죠. 성가의 두 번째 조사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도노돈수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공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느껴지면 그런 수행이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와 수행은 즐거움이 되고 평온함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즐거워야 하지. 공부가 왜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송 듣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근데 이 방송을 3천 몇 명이 다 보셨다는 그 자체는 이미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열려있고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근무신고에서 제가 첫 페이지만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강의하고 다음 장에 넘어가려니까 거기서 이제 문자가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걸 강의해도 과연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강의를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글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 문자는 아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제 요 사람이 여기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아까요 그냥. 그 고통을 세간에서 살 때 겪어야 한다.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면 자꾸 삐걱거려. 고통만 더해주어서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게 우연히 수행길에 들어와 위안을 얻게 되고 정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수행하는 길이 자신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수행길로 들어서 정진하는 과정에 도노돈수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 즉 도노하고 나면 점수가 필요 없다. 그렇게 깨침이 온 뒤에 이전에 보았던 글을 보면 다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냥 한눈에 보인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성 대표 같은 경우가 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깨침이 와가지고 자기가 언제 그 책들이 옛날에 봤던 책들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침이 와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도노돈수죠. 도노점수는 능력이나 결심이 모자라는 사람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필요하기에 지금 이 시점에 별로 효용력 없다. 이제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 없어요. 이제.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보고 바로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머릿속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태권도, 유도, 뭐 태권 이거 다 알죠.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태권도, 유도, 뭐 태권. 그냥 이거면 말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죠. 그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만들어야 돼. 이 몸이란 것은 지금 바뀌는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이런 마음이요. 더럽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귀신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이제 분이에요. 자, 모사제천 성사제인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을 모사하고 하늘이 일을 이룬다고 이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근데 19세기 이후는 성사제천하고 모사제천 성사제인. 자, 일을 도만 하늘에 있고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늘의 울로는 하늘이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19세기 말부터 짜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20세기 초, 20세기 초를 먼저 짜여 가지고 2000년, 2006 지금까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짜여졌는데 이 짜여져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딱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열리느냐? 그런 과정은 다 이 그 선천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건 부조리한 거 싹 쓸어버린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데 그 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 북한에서 시작합니다. 북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북한에서? 저희 극복 안 되죠, 지금. 극복이 안 될 것 같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시간대가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이 교회가 되고, 절이 되고, 도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 다니는 것 자체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맑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수할 때, 수행할 때도 그랬지만, 마귀들이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방해하고. 그렇게 돼요.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즉시 마가 많이 들어와요. 복마라고 그러죠, 복마. 복마는 뭐냐? 가만히 있다가 그는 못하도록 딱 방해 놓는 거예요. 이 복마를 발동을 잘 이겨내야지 진정한 수행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뒤에 이제 공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 이제 공자 얘기하면서, 이런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획제 어처럼 무소 도야라. 이런 말은 하늘에다 죄를 지으면은 어디에도 빌 곳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논어의 8일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공자가 어땠습니까? 자기 선조를 황제족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 씨가 자기 씨를 부정하고 남의 씨에 갖다 붙인 거죠. 그게 이제 하늘의 죄를 크게 진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공자를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참 그 인류의 어떤 정신적점에서 하나 획을 그었는데도 역사를 저렇게 분탕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역사를 분탕질했는데 그것을 또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게 또 중국 아니에요. 공자를 띄우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 싫은 것보다도 중국이 저렇게 망하게 되니까 공자를 띄우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공자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에 대한 면목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왜 중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명확히 알 것 같아가지고 이걸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는
참 그래도 정직한 사람 같아요. 예.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뭐냐면 술이 부적이다. 옛말을 자기가 증거는 없고 옛 사람들 한 말을 다 기록했다는 말이 술이 부적이거든요. 그리고 후생 과해. 뒤에 나온 사람이 두렵다. 자기가 너무나 역사를 분탕질 이게 이제 논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온 사람이 두렵다. 자기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그 친가 쪽에서 받은 서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요것은 나중에 이제 공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이제 격려하는 댓글 썼는데 이 사람은 제가 누가 김정인 박사에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뿔이 났는가 봐요. 그리고 뿔이 났고 보통은 당군 파는 애들은 무슨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고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얘가 이 공부하니까 너는 나한테 뭐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자 이제 쭉 대본 본 순간까지. 자, 이거 보세요. 문자는 역사를 공부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문자는 하나의 역사를 공부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문자 그 자체는 바로 그 안에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가 문자에서 파생해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사항들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단지 하나의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이라든지 우선 이제 우리 고군문 같은 경우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조상을 받드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의 고조선 때의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조선이 일어나고 내가 말했잖아요. 조선이 어떻게 나왔고 한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나왔는가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문자 자체는 바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물론 이제 문자를 한 문자를 공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언어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뭐 역사학이라든지 뭐 여기 말했듯이 유전학, 지구과학은 몰라서는 안 되죠. 다 공부를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 자체보다 문자 그 자체를 먼저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문자 한 자를 보려면 책 10권 이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10권 그 책이 왜 10권 이상 봐야 됩니까? 거기 그 문자가 나오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그 배경을 알려면 그 책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고군문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다 중국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많아요. 그 많은 학자들이 쓴 책에서 그것을 고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저는 편리하게 선생님이 그렇게 고르신 책들을 아주 이제 힘들이지 않고 뭐 구입이 아니라 얻게 돼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루살피 이론에 겸손히 접근한다. 교만이 극치 이런 개새끼네. 남 얘기하지 말고 니 하는 얘기나 이 깨씨.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썼어요. 바 저리시오 도둑질 밥 먹듯 뭐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문자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그 자체는 바른 역사는 진실을 꿰뚫는 명철한 것, 실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학문 앞에 있는 학문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물음을 통해서 하는 배움이죠.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그 미시적인 학문들, 인류학이라든지 문자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자인데 이 뒤에 있는 학문이란 그런 문자의 학문은 바로 인간이 천리를 말합니다. 천리, 이치를 통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란 것도 이치를 통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문자는 인간 의식과 논리 총체적 산물이며 특히 반만 년 전에 청동기에 새겨져 전해오는 고군문은 현 인류 문명의 시작과 괴를 같이 하고 있으며 고군문은 그 당시 동방 문명, 아울러 현 인류 문명의 씨를 뿌리신 염제의 신동씨를 나타내는 일자, 이거죠. 일자로 문자가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당시 사회상과 정치 제도를 보여주는 문자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문자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자료일 뿐 아니라 문자 그 자체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한 얘기는 내가 고에 그대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급만 그러냐?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어 공부를 하려면 저 이제 근데 어학에 관심이 역사나 이런 관심이 들었는데 우리도 대학교 때 워드파워 한 7만 원 됩니다. 그 어원부터 이제 나왔는데 한 수십 번 봤어요. 수십 번 아니고 한 세네 번 봤겠어요. 세네 번 보니까 이 영어에 완전 눈이 열리더라고요. 눈이 열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워드파워 자체를 보게 되면은 영어는 그리스, 로마,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의 말이 어원에서 파생된 단위 거의가 70%가 된다.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워드 파워를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인간이 가진 감성이나 심성, 그때에 상한 정치 제도, 사회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문자가 아니라, 문자는 인간의 모든 행동 자체, 감성 자체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굉장히 미시적이에요. 예. 인간의 세세한 감정마다 다 표현하는 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마음하면 그냥 마음이죠. 걔는 mind, heart, so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또 분류가 다 달라요. 또 사랑도 뭐 플라톤이니 에로스 사랑이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아까 그 얘기를 해요. 자, 그 당시 상황과 인간 마음을 표시하는데 왜 그렇게 단어가 맞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도 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자는 단순히 문자 자체가 우리 그냥 생활에 편리하게 해서 만든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 심성이 바로 담겨져 있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그렇죠? 자, 글은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 이런 말.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으면 글은 마음의 흔적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흔적들을 그러니까 글 자체가 바로 문자 그 자체가 역사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이제 문자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언행일치라는 얘기죠. 언행일치 안 하면은 그냥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 썼는지 압니다. 제가 김정일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몇 마디 충고를 해줬어요. 충고를 하고 왜 내가 그랬느냐. 자, 자기 조상주를 소 김천시에 갖다 대고 당군을 빨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개독교를 이야기한다면서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거기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 굉장히 그 사람한테 굉장히 뭐 새로운 것을 뭐 듣고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건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쳐야지 역사 얘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이거 사람 자꾸 곡해를 하는 것 같아 이야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입으로 반중을 외치면서도 당운을 빨고 자기 조상주를 떼놈들에게 갖다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는 게 하는 근거가 바탕이 되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이 대남공주에 협조하는 것이고 반중이 아닌 협정, 중국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봐야 돼. 그래서 말이 그래도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서른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좀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쪽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조금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사람 행동을 보는 거죠.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인간 말 자체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형용사가 많죠. 형용사가 왜 많습니까? 형용사가 많은 이유가 감정이 그만큼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그렇게 풍부한데 한편으로는 또 얘기하면 이 형용사가 많다는 얘기는 변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죠.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히 영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를 공부하고 눈을 깨워줘. 영어도 뭐 이야기하는 식이 아니라 옛날 같이 문장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학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그 날의 어떤 정신적인 면까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고가 굉장히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학을 특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라는 말은 조금 금해야 되죠. 금해야 되는데 공부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네가 근무 시간 10번 이상 볼 때까지 말하지 마라.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이 아닌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다. 말한 것이 맞는데 행위 그 말에 맞지 않는 모습은 빨갱이들 하는 짓에 잘 나타내 보인다. 그런 인간들이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냥 그의 심중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모르는 이들은 아는 것이 일천하니 그런 인간들이 하는 말에 귀를 쏟겠다고 그를 따르게 되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이고 또 제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이 순간만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네, 참 잘못했네요.